며느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요일. 가문의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폭력.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녹음기를 숨긴 남편. 고봉제의 고요한 한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새벽 3시 화장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나왔습니다. 씻은 듯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앉아요? 너 기다렸어. 서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들지 못할 것을. 다음 주 일요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밤새 뒤척일 것을. 이대로는 안 돼. 지화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게 만드는지. 무엇이 밝고 당당하던 아내를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라 해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지환 씨는 그날 밤도 어김없이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각제각. 화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4분. 아내 서아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잠결에 넘겼을 일이었지만 지환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내는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야. 지환 씨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숨을 참으며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지금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된 건 3달 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시댁 고봉제를 다녀온 그 일요일 이후부터였습니다. 고봉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지환 씨의 어머니 최영숙 여사가 30년째 지키고 있는 2층 한옥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한 뒤 지은 그 집을 어머니는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봉제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싸주셨다는 반찬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시고?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어머니랑 신우이랑 같이 저녁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서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환 씨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어린 미세한 떨림을. 입꼬리를 올릴 때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표정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지환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황급히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문이 열리고 나온 아내의 얼굴은 씻은 듯 젖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매주 일요일 서아 씨는 고봉제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부름이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요일 방문.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이 어느새 매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아, 내 아내 참 착하더라. 시집 와서 배울 게 많을 텐데 우리 집안 예절도 가르쳐줘야지. 어머니의 말에 지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상한 어머니가 며느리를 예뻐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밤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2주차.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서아 씨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쓸려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많이 다쳤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아, 이건 제가 서툴러서요. 괜찮아요. 그날 밤도 화장실 울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절망적으로. 4주차. 여보,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 오셔서 같이 저녁 준비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웃고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한 번씩 쉬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는데 제가 빠질 순 없죠. 8주차. 서아 씨는 더 이상 고봉제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왔어요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나한테 말해줘. 고봉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매일 밤 우는 거 다 알아. 서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약한 거예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시집살이? 21세기에 무슨 시집살이야? 여보. 서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노력하면 돼요. 그 순간 지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12주차가 되던 날. 서아 씨는 고봉제에서 돌아와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말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렸습니다. 서아야, 밥이라도 먹어. 배 안 고파요. 지환 씨가 이불을 걷어내자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참을 수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를 실망시켰나 봐요. 신우이는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니까. 무슨 소리야? 넌 완벽한데. 아니에요. 서아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시댁 기준에 못 미치고 예절도 몰라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아직 윤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지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여동생이 아내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서아가 참 착하다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환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무엇이 아내를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게 만드는지, 무엇이 밝고 당당하던 아내를 이렇게 무너뜨렸는지.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고봉제의 일요일에 숨겨진 진실을. 그 고요한 한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환 씨는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자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월요일 아침 윤지환 씨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아내의 울먹이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서아에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항상 웃으며 며느리가 예쁘다고 말하던 그 어머니가 뒤에서는 아내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팀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점심시간 동료 김재석 과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재석 씨는 지환 씨보다 2살 많았지만 5년 먼저 결혼한 선배였습니다. 그냥 집안일로 좀. 혹시 시댁 문제? 지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석 씨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죠. 저도 겪어봐서. 과장님도요? 네. 우리 와이프도 결혼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시댁 가면 밝게 웃고 오는데 집에 오면 울더라고요. 지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서아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죠. 그래야 믿으시거든요, 남편들이. 증거요? 네. 시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며느리 혼자 말하면 예민한 거 아니냐,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어요. 와이프 가방에. 그리고 들어봤죠. 재석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팀장님, 시어머니들은 아들 앞에서와 며느리만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하시면서 와이프한테는. 재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대면했죠. 녹음 파일 들려드리고. 어머니는 처음엔 부인하셨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게 교육이면 저도 같은 말 들으면서 배우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인정하시더라고요. 지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나아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와이프가 매일 밤 울지는 않아요. 그리고 팀장님. 재석 씨가 지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와이프가 우울증 약까지 먹었어요. 평생 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환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소형 녹음기, 장시간 녹음, 고음질 마이크. 여러 제품을 비교하다가 일주일 연속 녹음이 가능한 초소형 기기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35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보 뭐 봐요? 서아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환 씨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 회사 업무. 별거 아니야.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아 씨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웃음이었습니다. 수요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 168시간, 즉 7일 동안 연속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있어서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만 녹음되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숨기지?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고봉제에 어디에 이것을 설치해야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 지환 씨는 고봉제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2층 한옥,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 어머니는 주로 거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큰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집하던 도자기와 골동품들이 진열된 장식장. 그거다. 장식장 안에는 나전 칠기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는 물건이라 자주 꺼내서 닦았습니다. 하지만 보석함 안쪽은 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녹음기를 넣으면 거실 전체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환 씨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고봉제에 갈게요. 어머, 아들이 웬일이야? 바쁜데 괜찮아? 네, 어머니 얼굴도 뵙고 싶고. 서아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좋지. 우리 며느리 요즘 김치찌개 솜씨가 늘었더라. 토요일에 같이 끓여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환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정함이 아내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금요일 밤 지환 씨는 녹음기를 충전했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박이며 배터리가 가득 찼음을 알렸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이 작은 기계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고봉제 가는 거 알죠? 서아 씨가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나도 오랜만에 어머니 뵈러 가려고. 같이 가요? 당연하지. 왜? 서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환 씨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안도감을. 남편이 함께 있으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미안해, 서아야. 지환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알아채서 다행이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모든 걸 밝혀낼게. 토요일 아침 지환 씨는 녹음기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어? 네, 출발해요. 부부는 차에 올랐습니다. 고봉제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서아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서아 씨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금방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차는 고봉제의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회색 기와가 올려진 한옥. 붉은 단청이 칠해진 대들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 씨에게 그리고 서아 씨에게 이 집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무언가. 고요함 속에 감춰진 비명. 지환 씨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오늘 모든 게 시작된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서아도 왔고. 최영숙 여사는 두 팔 벌려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아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지환이는 오랜만이네. 요즘 바빠? 최영숙 여사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자세가 곱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그녀는 고봉제의 주인이자 이 집의 법이었습니다. 일이 좀 많았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 난 건강해. 서아 덕분에 요즘 집안일도 수월하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서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여동생 윤지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1세 아직 미혼인 그녀는 고봉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지아 씨는 무표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올케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아야, 잘 지냈어? 뭐 그냥요. 지환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보였습니다. 창가 쪽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장식장. 유리문 너머로 도자기들과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나전 칠기 보석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2층 화장실 써. 지환 씨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층 거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지아 그리고 서아가 주방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갈비찜 해볼까? 내가 양념은 할 줄 안다며? 네, 어머니. 해볼게요. 지아야, 너도 와서 봐. 올케가 하는 거. 세 사람이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환 씨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들리지 마. 주방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갈비 핏물 제대로 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 죄송해요, 어머니. 지환 씨는 재빨리 나전 칠기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무겁고 정교한 장식이 새겨진 보석함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어머니의 놀이개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검은 기계.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한번 깜박이더니 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녹음기를 보석함 안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붉은 천 아래로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해?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환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지아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 지아야. 놀랐네. 오빠, 어머니 보석함 왜 꺼냈어요? 아, 이거. 나전 칠기 문양이 예뻐서 좀 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사신 거지? 그렇긴 한데. 지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환 씨는 최대. 한 자연스럽게 보석함을 제자리에 놓고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추억 돋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거 열어서 노리게 보여주시던 거 기억나?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뭘? 내가 뭐 잘못했어? 지아는 대답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환 씨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주방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거실에서 장식장 뒤지고 있었어요.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환 씨는 빠르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왜예요? 그냥 나전 칠기 보석함 구경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꺼내봤어? 손이 닿으면 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최영숙 여사는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생각나는 건 당연하지. 다음부턴 조심해. 네, 죄송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환 씨는 서아를 힐끗 봤습니다. 아내는 갈비를 손질하면서도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밥 준비하자. 서아야, 밥솥 좀 켜줄래? 네, 어머니.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환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식장 쪽을 계속 힐끔거렸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을까? 주방에서는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칼질이 왜 이 모양이야? 고기가 다 뭉개졌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이미 망친 건데. 지아야, 내가 해. 네, 어머니. 지환 씨는 주방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가면 어머니는 또 다정한 목소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녹음기가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의 진짜 모습을. 30분 후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된장찌개.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자, 먹자. 지환아, 많이 먹어. 어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에 갈비를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서아 것도 주세요. 아, 서아. 내 것도 여기 있어. 어머니는 며느리 그릇에는 갈비 한 점만 올렸습니다.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환 씨는 어머니와 지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아 씨가 일어서서 그릇을 치우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해. 지아는 피곤하니까 쉬어. 네, 어머니. 지환 씨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여보는 어머니랑 얘기하세요. 서아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곁에 있어 달라고. 지환 씨는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아내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상관없어. 우리 함께 하는 거야.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네 오빠 완전히 저 여자한테 홀렸네. 그러게요. 보기 안 좋아요. 서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실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다 담고 있어. 조금만 참자. 오후 내내 지환 씨는 서아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든 지아가 어떤 눈빛을 보내든 상관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지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쉽네. 서아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와야 해. 서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오면 돼. 지환이는 바쁘니까. 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아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는 안 가도 돼. 어머니가 오래요. 그래도 안 가. 하지만 서아야. 지환 씨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알았지? 서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싸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환 씨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녹음기는 7일 동안 작동합니다. 다음 토요일에 회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아는 일요일에 혼자 고봉제에 가야 합니다. 그때가 진짜야.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만 있을 때, 그때의 고봉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68시간의 녹음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지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고봉제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지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 아침 서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지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요. 안 가면 더 혼날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해서 내가 아프다고 할게. 안 돼요. 서아 씨가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거라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더 큰일 나요. 그 말에 담긴 두려움이 지환 씨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바로 전화해.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네. 서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봉제에서는 휴대폰을 확인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아 씨가 출발했습니다. 지환 씨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겠지. 지난 토요일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2번 전화했습니다. 지환아, 서아 좀 단속해라. 요즘 말대꾸가 심해. 말대꾸요? 서아가요? 그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 며느리 교육이 필요해. 지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아가 말대꾸를? 집에서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는 아내가? 어머니, 서아 성격 아시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내가 모르는 거야. 엄마 앞에서는 다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지환 씨는 확신했습니다. 녹음기가 필요했던 이유를. 오후 1시 지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지금 어디야? 화장실이요. 잠깐 나왔어요. 배경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혹시라도 도청당할까봐 수도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아야, 힘들면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요. 괜찮아요. 저녁 먹고 갈게요. 서아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환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 순간 고봉제에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서아야. 이번 주만 지나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오후 8시 서아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지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야. 괜찮아요. 샤워하고 올게요. 아내는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문 열어줘. 금방 나갈게요. 제발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 씨는 욕조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날 밤 서아 씨는 지환 씨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놀라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지환 씨는 초조하게 시간을 세었습니다. 녹음기는 168시간 정확히 7일을 녹음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에 설치했으니 이번 토요일 오전이면 배터리가 닿을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환아, 이번 주말에도 올 거지?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서아는? 저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둘이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듯한. 금요일 밤 지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녹음 파일을 회수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정말 들어도 괜찮을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여보, 앉아요? 서아 씨가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내일 또 고봉제 가는 거 생각하니까. 서아야. 지환 씨가 아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고봉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영숙 여사가 마당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아, 부엌에 설거지 쌓여 있어. 먼저 좀 해줄래? 네, 어머니. 서아 씨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환 씨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지환 씨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식장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2층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재빨리 장식장을 열고 나전 7기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빨간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닿은 것입니다. 성공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168시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보석함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유리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또 그거 만지고 있었어요? 지아였습니다. 아, 지아야. 깜짝이야.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그 보석함에 뭐가 있길래 자꾸 만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 생각나서. 지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오빠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빠 또 보석함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지환아, 그거 자꾸 만지지 마. 오래된 거라 손때 타면 안 돼. 네, 죄송해요. 지환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는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서아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지환 씨가 말했습니다. 벌써? 점심 먹고 좀 쉬다 가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환 씨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서아 씨는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환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여보, 잠깐 혼자 있을게. 네. 서아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68시간. 약 150GB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30분은 지난 토요일 자신이 고봉제에 있을 때의 녹음이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자신들이 떠난 후의 녹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겉으로는 웃어줘야 하니까 피곤해 죽겠네. 그러게요, 어머니. 오빠 앞에서 착한 시어머니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아들이 오면 며느리 편들잖아, 요즘 애들이. 우리 지환이도 완전히 저 여자한테 넘어갔어. 서아 언니 집에서는 약한 척하면서 오빠한테는 다 이르는 것 같던데요. 그럴 리가. 쟤는 말도 제대로 못해. 내가 확실하게 교육시켜 놨거든. 지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일요일 녹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아가 혼자 고봉제에 간 날. 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 왔습니다. 서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왔어? 늦었네.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0시 20분이야. 죄송합니다. 버스가 조금 막혀서. 변명하지 마. 일단 들어와. 마루 좀 닦아. 어제 손님 오셔서 더러워졌어. 네, 어머니. 1시간 동안 걸레질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다 했어? 여기 봐, 구석에 먼지 그대로잖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해. 죄송합니다. 사과는 무슨. 다시 해. 다시 1시간. 점심시간. 서아야, 밥 차려. 네, 어머니. 밥하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먹을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다시 끓게요. 시간 없어. 그냥 먹어야지. 근데 너 우리 지환이한테 뭐라고 하고 다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지환이가 요즘 나한테 이상하게 대한다고. 내가 뭔가 말했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말대꾸야, 이게? 시어머니한테? 찰싹. 뺨 맞는 소리였습니다. 지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아의 흐느끼는 목소리. 울지 마. 시집 와서 이것밖에 못하면서 눈물은 왜 흘려?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알아? 네. 대답이 그게 뭐야? 제대로 대답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환 씨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서아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들리는 것은 어머니와 지아의 비난이었습니다. 쟤 진짜 답답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 오빠는 뭐가 좋아서 저런 여자랑 결혼했대요. 학벌이나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만 봤나 봐. 서아 언니 집안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신대. 우리 지환이가 하얀 결혼한 거지. 에이, 그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지덕지 해야죠. 웃음소리. 지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아야, 내 혼수 이불 어디 갔어? 장롱에 있습니다. 가져와봐. 이불 펼치는 소리. 이게 뭐야? 백화점 이불도 아니고. 시장에서 산 거야? 저희 형편이. 좋은 걸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휴. 이런 걸 우리 집에 들여놨다고. 지환이 아까워 죽겠네. 대답 안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라고. 알았어? 네. 밤 10시 서아가 돌아가는 소리. 드디어 가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러게요. 매주 오는 거 진짜 짜증나요,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 교육은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환이 고생해. 교육이요? 그냥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며느리를 위한 거야. 시집살이 좀 시켜야 나중에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하지. 어머니도 시집살이 하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엄청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인 거지. 웃음소리. 지환 씨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치 녹음 중 겨우 하루 반만 들었는데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석 달 동안 혼자 견뎌온 지옥.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목소리. 지환 씨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문을 열고 나가자 서아 씨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지환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미안해서. 무슨 소리예요? 서아야. 지환 씨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안 아파도 돼. 내가 다 들었어. 뭘요? 고봉제에서 있었던 일. 전부 다. 서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터져 나온 진실 마이너스 미안해 서아야.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소리예요? 서아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들켜버렸다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서아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불만 한마디 안 했다고요. 서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고 요리도 더 잘 배울게요. 그러니까 제발. 지환 씨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진정해. 들어봐. 싫어요. 놔줘요. 서아 씨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환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녹음했어. 뭐? 고봉제에 녹음기를 설치했어. 일주일 동안. 내가 혼자 그곳에서 뭘 겪는지. 어머니가 지아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부 다 들었어. 서아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환 씨를 밀어냈습니다. 녹음을 했다고요? 응. 왜요? 왜 그런 걸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당신이 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거짓말할까봐? 제가 과장할까봐? 아니 서아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몰래 녹음을 해요? 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해요? 서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울었잖아요. 매일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었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찮아? 라는 말뿐이었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석 달이에요, 여보. 석 달 동안 저 혼자 견뎠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뺨 맞고 무릎 꿇고 매주 일요일마다 죽고 싶었어요. 지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녹음기를 숨겨요? 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요?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해줬잖아.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 말을 못한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따지러 가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더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참은 거라고요. 서아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지환 씨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했어. 내 고통을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 당신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말이 지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내 편이야. 항상. 아니에요. 당신은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아들. 전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아니야. 지환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내 아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인생의 반쪽이야. 어머니보다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거짓말 아니야. 서아야 미안해. 이제라도 알아챈 걸 다행으로 여겨줘. 제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서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다 들으셨어요? 일부만. 일요일 것만. 나머지도 있어요? 응. 일주일치 전부. 서아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들어요. 뭐? 같이 들어요. 제가 뭘 당했는지 당신이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서아야 안 들어도 돼. 충분히 알아. 아니요. 서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오해라고 하셔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셔도 당신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둘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환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어머니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괜찮아. 좀 둔하긴 한데 시키는 대로는 해. 응, 시집살이 톡톡히 시키고 있어. 안 그러면 나중에 버릇 없어지잖아. 화요일. 지아와 어머니의 대화. 어머니 올케 언니 진짜 불쌍해요. 매주 와서 온갖 일 다 하잖아요. 불쌍하긴. 시집 왔으면 당연한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똑바로 가르쳐놔야 나중에 안 힘들어. 수요일.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아가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지환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겠네. 목요일. 어머니가 지환 씨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아, 서아 요즘 어때? 그래? 별일 없어? 좋네. 근데 말이야, 내가 서아 너무 감싸면 안 돼. 며느리는 좀 엄하게 대해야 해. 아니야, 잘하라는 거지. 우리 지환이 고생시키지 말라고. 금요일. 어머니와 지아가 TV를 보면서 나눈 대화. 요즘 젊은 여자들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 우리 서아도 그래. 처음엔 얼마나 건방졌는지 몰라. 지금은요? 많이 고쳐졌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어떻게요? 간단해. 못하면 계속 시키는 거야. 제대로 할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배우거든. 매주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환이랑 서아 온대. 지환이 앞에서는 착하게 굴어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연기 잘할게요. 웃음소리. 파일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아 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환 씨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서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믿어요? 응.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미안해. 서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뜻이야? 어머니한테 이걸 보여줄 건지 그냥 모른 척 할 건지. 저랑 어머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건지. 서아야, 그건 선택이에요, 여보. 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당한 시집살이를 저한테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서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해요. 매주 고봉제에 가서 뺨 맞고 무릎 꿇고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다시는 안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당신 회사에도 연락하고 저를 이상한 며느리로 만들 거예요. 지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정말요? 응. 이제 내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앞장설게. 서아 씨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참아줘서. 혼자 견뎌줘서. 이제 안 참을 거예요. 그래, 안 참아도 돼. 지환 씨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고봉제에 갈 거야. 내일이요? 일요일인데. 응. 어머니랑 지아한테 이 파일을 들려줄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말할 거야. 다시는 내게 손대지 말라고. 아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서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건. 괜찮아.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만 넌 내 아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우선순위를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지환 씨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서아 씨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게요. 찰싹. 뺨 맞는 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환아, 이건 들으세요. 선택해 주세요. 서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 부부를 영원히 잃으실 건지. 최영숙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시집살이를 해봤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요? 지환 씨가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으니까 이제 며느리도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되어서 다음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 그게 전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너 맞아. 저도. 올케 언니한테 미안해요. 같이 놀리고 무시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어요. 지아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언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최영숙 여사는 소파에 주저 앉았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던 허리가 처음으로 구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고봉제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가 아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지환 씨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보세요.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녹음이었습니다. 서아야, 이불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무릎 꿇어. 제대로 배울 때까지. 어머니 무릎이 아파서. 아프면 제대로 하든가. 3번 다시 개봐. 서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환 씨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무릎 꿇리는 것도 교육인가요? 최영숙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세대는 몰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잖아요. 지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아가 정말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며느리라서 그런 거예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야.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부족한 것도 맞아.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는 것도 맞고. 하지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내가 당했던 것들을 누군가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였어. 어머니, 나도 똑같이 당했어, 지환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나한테 더 심했어. 뺨 맞는 건 기본이고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하라고 했고 밤 10시까지 설거지 못 끝내면 굶겼어.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너희는 몰랐지. 말 안 했으니까. 내 아버지도 몰랐어.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착했거든. 나한테만 그랬어. 최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참았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생각했어. 이제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을 거다라고. 그래서 서아한테.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못 풀었던 한을 서아한테 푼 거야.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누군가를 내 밑에 두고 내 말을 듣게 하는 그 느낌이. 중독됐어. 거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환 씨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동정, 슬픔,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이해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다고 서아한테 같은 고통을 주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당할 때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니, 죽고 싶었지. 그런데 왜 서아도 똑같이 죽고 싶게 만드세요? 그 질문에 최영숙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올케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지아야. 처음엔 그냥 어머니 눈치 보느라 따라 한 건데 나중엔 제가 더 심해졌어요. 올케 언니 집안 무시하고 겉모습 평가하고. 지아는 울먹였습니다. 올케 언니는 한 번도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제 생일 때 선물도 챙겨주고 좋은 말만 했는데. 제가 너무했어요. 최영숙 여사는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어. 내가 잘못했어. 최영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기 혐오의 비명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20년 동안 쌓인 게 한순간에 풀리겠어?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 뭐라고 말해? 제가 미쳤었어요 라고 해? 그렇게라도 하세요. 지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뺨 때린 것, 모욕 준 것, 인격 무시한 것 전부 다. 무릎을 꿇으라고? 어머니가 서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요. 입을 개는 건 못한다고. 최영숙 여사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넌 정말 내가 며느리한테 무릎 꿇기를 바라냐? 네. 지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거요. 나는 못해. 그럼 저희는 못 만나요. 지환아. 전 진심이에요, 어머니. 서아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고봉제에 오지 않을 겁니다. 최영숙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그 여자가 나보다 중요하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 아내 이서아예요. 그리고 네, 중요해요. 어머니만큼이나. 어머니만큼이라고? 네, 그게 결혼이에요.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서아는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최영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내 편일 줄 알았어. 저도 어머니 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못하셨을 땐 말씀드려야죠. 지환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서한테 어떻게 사과할지. 만약에 내가 사과 안 하면? 그럼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손주도요. 손주? 최영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가 임신했어요? 왜 말 안 했어?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식이면 제 아이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제 아이 앞에서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그 말이 최영숙 여사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주.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 지환아.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예요. 지환 씨는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잠깐만. 왜? 올케 언니한테 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지환 씨는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아야. 응? 너도 변해야 해. 어머니 눈치 보느라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거 그거 비겁한 거야. 알아. 고칠게. 지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고봉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지아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하지만 지환 씨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한 일이 옳은 일이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나야.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 어머니한테 녹음 파일 들려드렸어. 그래서요? 어머니가 울으시더라. 자기도 당했었다고 그래서 내게 똑같이 한 거라고. 전화 너머로 서아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한테 일주일 드렸어. 내게 사과할 생각 해보시라고. 사과요? 응. 제대로 된 사과. 그게 없으면 우리 다시는 고봉제 안 가는 거야.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랑 사이 나빠지는 거.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난 내 편이야 서아야.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다 끝날 거야. 집에 도착하자 서아 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환 씨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잘 참아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드디어 끝난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끝이 보여.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봉제는 흔들렸습니다. 30년간 견고했던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동등한 가족. 그것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고봉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영숙 여사도 지아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아 씨는 그 일주일 동안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일요일이 되어도 고봉제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베이커리 갈래요? 맛있는 빵 사 먹어요. 일요일 아침 서아 씨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브런치도 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숙 여사의 차였습니다. 여보. 저거. 서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지환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서아 씨는 남편 뒤에 숨었습니다. 최영숙 여사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자세가 조금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지환아. 그리고 서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힘들었고 무서웠고 매일 울었지만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넌 가족이야. 진작 그렇게 대했어야 했어. 최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서아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지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시겠어요. 지환 씨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환아. 깨닫게 해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내가 없었으면 난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아야. 최영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고봉제에 오고 싶을 때만 와. 매주 올 필요 없어. 그리고 올 때도 지환이랑 같이 오고. 네, 어머니. 그리고 나도 배울게. 요즘 시대 며느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늦었지만 바꾸려고 노력할게. 어머니. 쉽지 않을 거야.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해볼게. 너희 부부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서아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요. 아니야. 최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하지 마.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 그게 충분해. 그 말에 서아 씨는 무너졌습니다. 석 달 동안 꾹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환 씨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며느리에게 메뉴를 물어봤고 서아 씨가 고른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맛있다. 여기 잘 안 해, 서아야? 네, 저희 가끔 오거든요. 다음에 또 같이 오자. 맛있는 데 있으면 알려줘. 네, 어머니.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긴장과 감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다음 주에. 아니 시간 될 때 연락해. 천천히. 만나자. 네 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차에 오르기 전에 며느리를 한 번 더 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지환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기분이 어때? 꿈 같아요. 정말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일요일에 뭐 하죠? 지환 씨는 웃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늦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좋아요. 서아 씨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입꼬리에 떨림도 없는 순수한 기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고봉재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최영숙 여사가 변하는 것도 서아 씨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낸 아들. 용서를 선택한 며느리. 변화를 결심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 일요일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다시 휴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아 씨가 화장실에서 울지 않아도 되는 지환 씨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요일. 그들의 새로운 일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6개월 후.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예요. 오 맛있겠는데? 서아야 넌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것도 도움됐어요.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심하게 가르쳤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고봉재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환 씨와 서아 씨는 한 달에 2번 정도 고봉재를 방문했습니다. 매주가 아니라 부담 없는 빈도로. 그리고 올 때마다 최영숙 여사는 조금씩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멈추고 사과했습니다. 서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미안. 내 방식대로 해봐.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아 씨가 더 이상 화장실에서 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밤 침대에 누워 지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아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쉿.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앞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요. 앞으로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고봉재의 일요일은 이제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